참 예수님. 네. 오늘은 2월 17일입니다. 어제부터 눈이 아주 줄기차게 지금 와갖고 우리 평창은 눈 속에 폭 파묻혔습니다. 오늘 복음,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표징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사랑하고 있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졸라댑니다. 이렇게 우리 여기 카타리나하고 바오로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란 말이야. 내가 도대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 표징.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 반지를 이렇게 나 너 진짜 사랑한다. 네 거다. 너 내 거다. 이렇게 해갖고 결혼 반지를 서로 교환하고 그거를 끼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요.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표징을 들고 다니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때로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가 하도 돌아다녀갖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갖고 제가 다리 밑에서 가서 잔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 표징이 진짜 어머니 아버지인지 그때 내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친구끼리도 우정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친구로서 사랑한다라는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말하지 않아도 남녀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표정이 필요 없어요, 표정이. 2017년 4월 10일에 87세로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저분이 내 아버지이구나. 그냥 느끼고 믿습니다. 우정이 두터운 친구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믿어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 동네 저 동네로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저 전라도 어디는 버스를 대절해서 거길 가갖고 확인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표징을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기적을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온 세상이 하느님 표징으로 온 세상이 하느님 표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나한테 보낸 표징이라는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그만, 예수님. 제발 그만하셔도 이제 충분합니다.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프리카 한다고 그럴 때 정말 우리 글라라 이제 거의 이제 90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와갖고 100억이라는 엄청난 내가 농업대학 짓는 데 쓰시라고 봉헌하시고 지금 또 문경에 우리 막달레나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백억을 보내주고 또 아프리카에 또 자원봉사하겠다고 수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하느님이 표징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끄심, 하느님의 숨결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잠비아에 제가 갔을 때 정말 기적같이 땅을 3,000헥타르, 정확히 3,260헥타르입니다. 그래서 1,000만 평 땅을 받게 됐고 등기까지 내게 됐죠. 또 거기에 신학교까지 아마 올 8월 1일 날 축복식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온 세상이 하느님의 표징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렇죠. 오늘 참 일독서도 이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우리가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느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청할 때가 많습니다. 뭐 어려운 일, 풀기 힘든 일들이 많죠. 그럴 때마다 지혜를 청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느님은 제 인생을 보면은 단점 투성이에요. 정말 나 환자보다도 더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어야 돼요. 하느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주 중요한, 오늘 복음하고 연관됩니다.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느님한테 청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온 세상이 하느님의 징표로 가득한데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청할 때 하느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 바다의 출렁이는 물결 같은 거예요.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심지가 없는 거죠. 심지가. 우리는 닻이 있어야 돼요. 정말 배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닻. 그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복음 말씀이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죠. 그러한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은요, 정말 안정스럽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고귀해졌어. 내가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제가 고귀해진 거죠. 하느님 안 믿었다면은 아마 지금 내 꼬라지가 아마 볼만했을 거예요.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귀해진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정말 가난해. 하느님을 믿음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볼품없다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참,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겁니다. 돈이 많다가 보면요, 요즘 텔레비전 이렇게 방송에 보면 막 형제들끼리 누가 대표가 될 거냐 막 싸워갖고 시들어 버리는 거죠.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미국의 정말 대단한 부자들이 다 내놓잖아요.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그 사람도 다 내놓는다고 그래요. 다. 그러니까 그 시들어 버리는 걸 미리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였지만 비천해졌음을 스스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뭐 복음도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지만은 독서도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니네들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안 통하는 사람은 버려두고 가야 돼요. 안 통하는 사람은. 설득, 이거 안 됩니다. 딱 마음을 닫고, 정말 이게 마음을 닫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의심만 하는 사람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진짜 내 말뿐만 아니라 남의 말 경청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는 사람들 설득하려고 힘 빼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딱 대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버려두고, 그들을 버려두신 채 배를 타고. 사실은 표징은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느님으로 꽉 차 있는데 무슨 표징을 우리가 바랍니까? 다만 하느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눈을,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청해야 될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표징 달라고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은 저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메르스 때도 생태마을을 한 달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았어요. 피정 취소를 전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태마을은 전국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피정을 아직 그 코로나 19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는 코비드 19입니다. 코로나의 코, 바이러스의 비, 디지즈, 그러니까 질병의 D 해갖고 코비드 19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코로나 19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취소한 이유는 이 코로나가 도대체 한 2주 전에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말로 치사율이 있는지, 또 우리 정부가 또 우리 의료 시스템이 잘 방어하고 있는지 그때는 좀 약간 정보가 없어서 차라리 취소하는 게 낫겠다 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상담소장 신부님께서 8월 15일 토요일부터 21일 금요일 7일 동안 가톨릭 상담 봉사자 연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상담 심리학회 3급 교육 수련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3급 자격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박 신부님의 영성 상담 피정이 여름 휴가 때 계속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와서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요즘 유튜브에 신부님 계속 그 상담 피정할 때 강의하는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담을 통해서 정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박현민 신부님은 상담 박사학위를 시카고 대학에서 받으셨고 수원 가톨릭대학 이번 학기부터는 상담 강의 대학원생들한테 상담 강의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그리고 상담 심리사 자격증도 주시는 슈퍼바이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며칠 전 원주교구 67 되신 신부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그렇게 좋은 신부님 빨리 이 상담 자격증들 많이 따갖고 상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신부님도 상담 자격증을 늦게 따셔갖고 상담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뭐 마귀도 상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조암 성당에는 옛날에 마귀 막 화났을 때는 그 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신부님한테 빠텔로스텔이라고 라틴어로 주의 기도도 외우고 그랬다고 그래요. 정말 아주 그런 얘기 참 이렇게 모아서 들으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코로나 19을 한번 겪으면 19는 2019년에 발생됐다고 그래서 코로나 19라고 명명하는 겁니다. 전 지구적으로 정신적 충격이 아주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도 전 지구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끝으로 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강의를 거의 5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강의를 그거를 했는데 제가 그 한 강의 내용이 거의 맞을 겁니다. 지금 맞고 있습니다. 시대에 흐르는 표징이 있습니다. 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표징이 있어요.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영국이든 뭐 미국이든 중국이 위험하다. 말을 못하게 하는 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을 못하게 해서 그래, 말을. 그 다음에 그 14억을 한 명이 통치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본당도 5,000명 본당을 본당 신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끌고 나가면은 거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교구도 주교님 혼자 결정하고 혼자 나가면은 그 교구는 문제가 많은 교구입니다. 중국은 정보를 통제하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된 겁니다. 말을 못하게 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아주 투명하게 정보를 매 시간 공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우한 얘기합니다. 통제한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도시라는 곳이 하나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물자도 들어와야 되고, 식량도 들어와야 되고, 석유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의약품도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기도 공급해야 되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아야 되는데, 1,000만 명을 딱 한 도시에 가둬놓고 지금 거의 한 달째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면 그 안은 지옥이에요. 굳이 뭐 유튜브 안 봐도 그거는 지옥이에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까뮤의 페스트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지옥인지 1346년부터 1353년 이게 8년, 7년 동안 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7년 동안. 지금 우리 코로나 19는 지금 2달, 이제 3달째 접어드는 거예요. 3달째 접어드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이게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통제가 잘 되고 있는 나라이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예요. 기적의 나라입니다. 일본의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3,700명이나 되는 관광객을 10일 동안 배 안에 가둬놓는 일은 대참사예요. 이거는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도 없는 정치인들이 내린 결정이에요. 오늘 3,700명 중에 몇 명이 이 바이러스에 걸렸냐면 454명이 걸렸어요. 454명. 아니 저도 크루즈 여행을 많이 다녔죠. 젊었을 때 진짜 혼자 폼 쓴다고 그냥 많이 다니기도 하고 일본도 사실 크루즈 여행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배 안에 뭐 14층, 15층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배 창가 쪽 그러니까 이 배 바다를 볼 수 있는 거 반, 못 볼 수 있는 거 반이에요. 그리고 이 굉장히 좁아요, 복도가. 그 좁은 복도에 그리고 좀 좋은 데는 우리 경당 한 반만 할 건데 더 조그만 건 이것도 안 되는데 10일 동안 거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봐요. 감옥이고 지옥이죠. 그러니까 내보내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일본 정치인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아마 올림픽하고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림픽을 개최를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막 확산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막는 거죠. 배에서 아예 못 내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못 내리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빨리 내리게 해갖고 이 병원이 1,000명 이상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다 독방을 써야 되니까요. 그런 시설이 일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아주 철저하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우리나라와 수출 규제 작년 7월 4일 날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도 일본 정치인들은 한국의 힘, 저력을 몰랐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잡겠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뭐 신문에서 우리는 망했다, 일본하고 하면 뭐 10년 이상이 걸려도 이거를 개발한 폴리이미드하고 포토레지스트하고 불화소소 이거 우리 하는데 10년이나 걸릴 거다, 15년 걸릴 거다, 뭐 생 난리를 쳤는데 1년도 안 됐는데 다 지금 해결했어요.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힘을 몰랐던 거지. 모르고 지금 저렇게 지금 우리의 그 역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 19 19년도에 생긴 이것 때문에 지금 올림픽도 제가 보기엔 이번에 2020년 도쿄 올림픽도 간당간당합니다. 이게 오픈을 해야 돼요. 이제 시대는 감춘다고 덮는다고 이게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다 오픈을 해야 돼요. 우리도 잠비아 그거 하는 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뭐 통장 사본까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을 해야지 감춘다고
되는 일은 이제 시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에 대한 이해, 제 강의, 뭐 제가 원래는 한 4번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가 보니까 4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총 14회, 또 일본이라는 건 5회에 걸쳐서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거를 쭉 들어보시면은 일본이 왜 저런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왕정 국가입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보다 한참 뒤에요. 그래서 일본은 하여튼 말을 못하게 하면은 나라 경쟁력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 강의에 중국의 이해, 일본의 이해, 또 대한민국 3만 달러의 이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시간 많은데 이거 한번 다시 쭉 시청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코로나와 바이러스라는 코로나와 전염병인가? 그거를 지금 유튜브에 강의를 해놨는데 그 노란 딱지가 유튜브에서 걸렸어요. 코로나라는 것만 딱 그 유튜브 제목으로 뜨면은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노란 딱지에는 광고를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조회가 그게 뭐 30만에 막 굉장히 조회가 많아요. 30만 명 되시는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전염병에 대한 지식의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할 수 있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죠. 너무 경계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나라 지금 의료 시스템이 훌륭하기 때문에 참 우리 지금 정부를 욕하는 분들도 많은데, 메르스 때는 누가 어느 병원을 갔는지 몰라갖고 전국이 공포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진자가 어디를 지나갔다. 그럼 거길 전부 다 내리잖아요. 그걸 다 내리고 소독 싹 하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됐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지나간 길은 전부 다 사람들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유엔에서 오죽하면은 우리나라 의료 여기 시스템에 연락해갖고 그 사람들 어떻게 고쳐갖고 내보냈는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유엔에서. 또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한국처럼 이렇게 코로나 이 바이러스하고의 대처를 잘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 비행기 경납고에 그 사람을 500명, 막 300명 그냥 한꺼번에 쓸어 넣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냥 다 집에 가라고 그래요. 비행기에서 내려갖고 다 집에 가라고, 열 있는 사람만 오라고. 그리고 진천 아산에 우한에서 우리 이렇게 300명, 그래서 한 700명 정도 되는 우리 교민들 다 독방에서 14일까지 확인해갖고 확진자 찾아내갖고 다시 치료하고, 처음에는 약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점점 머물수록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힘도 또 음식도 제공해주고 그런 아주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떠날 때도 막 그렇게 플랜카드에 써서 수고했다고 그러고 또 고맙다고 그러고, 이천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천, 온천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진짜로 이천 쌀도 좀 사 먹고 싶고, 그게 사실은 지혜예요, 지혜. 제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데는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참 청국장 가루 만들고 한 14, 15년 전에 했죠. 찌개 청국장 만들어 판매할 때 대장암과 신장암을 극복하신 홍영재 원장님 쓰신 청국장 100세 건강법이라는 책을 읽고 확신을 가져요. 이걸 우리 직원도 다 사서 읽으라고 그랬는데, 청국장 100세 건강법. 신장암, 대장암 앓으셨는데 그렇게 아픈데 어머니가 끓여준 청국장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국장을 끓여 드시고 건강이 나시고, 뭐 텔레비전에도 강의 많이 나오시고 그랬죠. 어쨌든
제가 우리 콩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청국장 가루를 만들어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된장, 간장, 고추장도 그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오로지 수입콩이 아닌 대한민국 신토 부리 콩, 메주를 띄어서 된장, 간장, 고추장 만들어 판매합니다. 며칠 전 30년 동안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드신 분께 생태마을 장을 선물했는데 그분이 30년 동안, 저도 그 집에 가서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30년 동안 만든 분이 우리 장 맛있다고 칭찬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자, 우리 홍영재 원장님,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요약해서 한번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몰라갖고 요 책은 사실은 이 순서만 제일 중요한 건 저자 머릿말이에요. 저자가 머릿말에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썼구나 그것만 읽어봐도 책 흐름을 거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순서, 이 순서도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논문도 사실은 이 서론만 읽으면은 그 논문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도 논문을 썼지만은 서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도 교수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어쨌든 제목이 나는 암 환자였다. 암을 이기고 청국장 세계에 빠지다. 예물 중 최고는 청국장. 이 얘기는 참 많이, 결혼 예물로 최고는 청국장. 그리고 그 시집 갈 때 된장을 갖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된장 맛을 보면은 이 지금 며느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음식 맛을 낼 건지 안 낼 건지를 알아서 시집 갈 때 예물 중에 하나가 된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 홍 원장님은 청국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다. 청국장에 함유된 아미노산과 그 효능, 비타민에, 제가 요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 다시 한번 청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이, 구독자들이 갑자기 제가 코로나를 강의해서 그랬는지 이번 한 달에 12,000명 정도 구독자가 늘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새로운 구독자, 새로운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면역력 있는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국장은 유산균 놀이터, 청국장은 비만 해결사. 홍 원장님 책 내용입니다. 천연 혈압 강화제 청국장. 우리 직원들도 내가 뭐 여러 말씀한 얘기들이 이 안에 다 있죠. 예, 뇌졸중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청국장의 힘, 당뇨병 청국장으로 잡는다. 제가 이 LA 쪽에 성당 하나에 강의를 한번 갈 때 청국장을 이제 판매하려고 배로 보냈어요. 그래갖고 그 성당 가서 팔으려고 그랬는데 다 팔렸어요. 왜 다 팔렸느냐면 당뇨 걸리신 분이 청국장 먹고 당이 내려간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갖고 그 자매님이 다 팔은 거야.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분이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온 세상에 이야기하고 다닌 그런 거죠. 그 외에도 많은 효능을 당신이 직접 신장암과 대장암을 극복하시면서 연구하시고 쓰신 책입니다. 아마 서점에 가셔갖고, 이거 오래된 책이에요. 서점에 가셔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책을 너무 안 읽으세요. 책을 너무 안 읽어갖고 제가 좀 걱정되는, 책을 안 읽으면 표징을 못 읽어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시대의 흐름과 표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책 안 읽고 요만큼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보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오류라고 그럽니다. 오류.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 학교의 강의를 5시간에 걸쳐서 해놨는데,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에서 그 강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토요 특강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아주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 때가 찼다. 요 내용을 제가 5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 거예요. 때가 찼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1000년 전에 오시면 안 돼요. 절대 오시면 안 돼. 1000년 전에는 언어가 없었어. 우가 하고 갔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갖고 우가 하고 같이 가면은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5000년 전에 오셔도 안 돼. 왜냐면 5000년 전에는 상형 문자가 있었던 때예요. 세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언어가 형성된 게 기원전 한 4000년, 3000년 전에 언어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공자님, 그 다음에 맹자, 소크라테스가 가장 늦게 온 현인이에요. 이 소크라테스 다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화가 가장 꼈을 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제 제가 이제 요건 다 영상으로 다 해놨어요.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데, 때가 찬다라는 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오시면 안 되네. 아유, 지금은 예수님 금방 맞아 죽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아무나 그냥 뭐 지금 공산국가에서 오셨으면 당장에 돌아가셨을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면은 누가 말했는지도 몰랐을 거야. 하도 나처럼 아무나 말하잖아. 그리고 그냥 나처럼 아무나 그냥 유튜브 찍어갖고 막 올리잖아. 그러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재미난 거는 예수님 탄생 100년 전에 카이사르가 44년에 기원전 얘기, 예수님 기원전이라는 거 before Christ, 예수님 전 44년에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고 공화당 원로원에서 칼에 맞아 죽죠. 그 카이사르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7세. 둘이 사랑에 빠져갖고 이집트로 다시 가갖고 자살을 하죠. 그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구스투스 황제예요. 예수님은 아구스투스 황제 1대 2대가 같이 통치했을 때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활동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전을 보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런 역사를 다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이게 때가 찬 거예요. 참 놀라운.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흥미롭게 준비를 해갖고 강의를 아주 교구청에서 아주 힘들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함께 나눌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성서라는 게 이 한 구절 가지고 10시간도 한 줄 때가 찼다. 요 한 줄로도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성서예요.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려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죠. 어쨌거나 제가 조금 더 우리 생태마을에서는 이 원장님 책도 보고 논문도 보고 전통 방식 그대로 생산을 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일정한 온도, 황토, 가마솥, 농약 안 친 볏짚까지 우렁 농법으로 하는 볏짚까지 우리가 가서 생산을 하고 있죠. 생태마을로 전화하시면 택배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코로나 위험 없이 바로 집 앞까지 갑니다. 청국장 가루 요즘 제가 밥숟갈 2숟갈 정도에 요거보다 조금 작은 컵에다가 이렇게 이 정도 컵에다 타셔도 돼요. 밥숟갈 2숟갈 정도.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또 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천일염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천일염으로 요 세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 이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요 정도 7알에서 한 8알 정도 됩니다. 요 정도를 타서 드시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섭취할 수 없었던 광물질 꼭 천일염이어야 됩니다. 천일염, 간수를 뺀 천일염. 우리 생태마을은 전라도 비금도에서
천일염을 갖다가 저기 지금 간수를 빼고 있죠. 그걸로 저희들이 김장, 물론 지금 이제 판매를 안 합니다. 조금 우리 김장 정말 올해도 정말 맛있게 됐는데 은인들한테만 해서 돈 안 받고 보내드리죠. 어쨌거나 하여튼 이 천일염 소금에 제가 요즘 건강에 대한 강의를 우리 원장님한테 너무 많이 직접 듣고 있는데 제 몸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소금이 하는 일은 소화작용, 해독작용, 살균작용, 방부작용. 그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노폐물 제거작용, 삼투압작용, 심장 박동작용, 발열작용, 물 배출작용. 우리가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소금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내 몸에 들어올 때는 맹물로 들어가지만은 나갈 때는 소금 없이는 단 한 방울도 나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눈물, 콧물, 침, 땀, 소변, 대변, 생리수, 양수까지. 이게 다 소금의 도움이, 물론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지만은 하루에 꼭 먹어야 되는 필수 광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할머니들은 몸에 수분도 없고 염분도 없어갖고 눈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할머니들 이렇게 울 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소리만 운대. 그런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그래요. 이게 염분도 없고 소금도 이 물이 없어서 수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막 눈물도 잘 흘리고 뭐 땀도 잘 흘리고 그러는 게 이게 다 소금 덕분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 모든 물은 기본적으로 염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짠물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밤에는 위는 운동을 안 하고 대장이 운동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수녀원에서 수녀님들이 관절도 아프고 귀도 안 들리고 여기 아프고 저기,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또 모자 같은 걸 쓰니까 귀가 더 안 들리죠. 그리고 또 좀 대개 수녀원들이 수녀님들이 이음이잖아요. 모여 사니까 서로 이게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 보면 아픈 분들 천지라고 그래요. 관절 아픈 분들도 저녁을 안 먹으니까 관절 아픈 게 다 없어졌대요. 그리고 또 속 불편한 분도 없어지고 저녁을 안 드시니까 저녁 시간에 그 시간에 서로 이야기 나누고 웃고 저녁을 안 먹으니까 저녁 식사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 밥 그거 하는 거 도와준대요. 그 수녀님들이 밥 안 먹는 걸로. 우리 직원들도 저는 오늘 저녁을 조금 먹었어요.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말 너무 많이 해갖고 배가 너무 고파갖고 조금 한 3분의 2그릇 먹었나? 요만한 거를. 어쨌거나 하여튼 그 가난한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해 횡성이 멀지도 않아. 횡성 수녀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왕의 식사를 하고 낮에는 사람의 식사를 하고 밤에는 거지처럼 그리고 또 귀신이 먹는 것처럼 차려서 그냥 먹지 말고 귀신한테 주라고 그래요. 사실은 제사를 밤에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법 밤 10시에 하잖아요. 그 귀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사람은 생일상은 아침상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아침을 해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저녁을 해주는 거고 저녁도 아니지. 그러니까 밤 10시에 밥 먹는 거는 귀신밥 먹는 거예요. 귀신밥. 그리고 제 최고의 소원은 뭐였느냐면 백인들 먹이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은 냄새 난다고 한 3년, 4년을 도전을 했는데 못 먹였어요. 근데 뉴저지 쪽에 한 병원에서 우리 아주 또 간호사, 열정적인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백인한테 먹였대요. 먹이고 나니까 이 백인 의사가 너무 좋다고 이거 재주문할 수 없느냐고. 그래서 연락이 와갖고 제가 드디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환으로 캡슐로 먹는데 냄새 안 나니까. 근데 캡슐로 먹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된 논문을 좀 보내달라고 이거 우리 백인들도 이 좋은 한국의 이 좋은 음식 이거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논문을 이렇게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과 고지혈증에 도움되는 논문도 찾아냈습니다. 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쓴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질환에 유익하다. 그 다음에 암세포 억제 효과. 이거 아미노산 이게 얼마나 좋은지 혈압 강화. 아까 홍영재 원장님이 쓴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영어 여기 좀 잡아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정말 잘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갖고 이런 거 다 찾아내갖고 이거 미국으로 보내줬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 제 강의 들으면서 성서 지식도 늘어나서 하느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신앙인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아마 3월 중순까지 지금 이제 신구약 중간사 이 신구약 중간사도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신구약 중간사 이제 끝나고 나면은 드디어 예수님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들어봐도 아마 여러분들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들으면 좋은 내용이 사도 바오로 얘기해요. 우리가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늘 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오로서를 읽어보면은 요즘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오로 사도가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이해, 또 일본의 이해, 또 우리나라 이해, 또 앞으로 강의할 미국의 이해 이거 들으시면은 세상 돌아가는 판도 이해하시고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건강 상식도 앞으로는 건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끝까지 봐주시는 바람에 유튜브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와서 잠비아 카사리아 1000만 평의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부겐베리아 아주 뭐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부겐베리아, 코코넛 나무, 야자나무 종류입니다. 유칼립투스 나무,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수많은 수종을 찾아 심을 겁니다. 아카시아, 아프리카 아카시아는 우리 아카시아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보면 막 사자가 막 지나가고 막 표범이 뛰어가는 아카시아가 이 크기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위로는 뭐 한 10m 되지만 옆으로는 한 30m 정도 되는 아카시아, 그런 아카시아도 찾아 심을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석박사 교수님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비아 8월 달에 봉사활동에 동참하는데 오늘 정말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소나무를 잠비아에 갔다가 심었는데 노르웨이는 40년에 걸려 목재가 완성되는데 잠비아에서는 8년 딱 걸렸다고 그래요. 우리 그 서울대 연구생들, 석박사 학생들이 잠비아를 이제 가니까 남산에 주한 잠비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만났대요. 그 대사관께서 그랬대요. 우리가 이렇게 목재가 좋은 나라라고. 근데 그 목재가 좋은데 그 목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산림 경제하시는 분, 산림 또 경영하시는 분들, 이런 또 교수님들 가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논문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오늘 참 재미난 얘기를. 아니 물론 제가 여러 번 그 강의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잠비아는 나무가 20년 자라면은 제 이거 한 3배 정도 돼요. 그 아까운 그거를 이 잠비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1950년, 60년대 전부 산에 가갖고 나무 해갖고 저기 막 뗄감 뗐지만은 그거를 바꿔준 분이 현신규 박사님이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큰 역할을 했지만은 어쨌거나 조금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 미사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넘어갔네요. 코로나 19 때문에 활동 반경이 많이 줄었을 텐데 이제 봄도 다가오니 기지개 펴시고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미사 때 제가 지향도 넣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지구에서 고통받는 분들 빨리 극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지금 이제 계속 미사를 드릴 건데 미사 때 제가 하느님한테 기도 바칠 겁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또 이 질병 퇴치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그분들 정말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람들 많이 치유하셔갖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의사 선생님들 되기를, 또 바이러스 안 걸리기를 의료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미사 중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